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 공급이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공급이 적으면 이제 셀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되고, 공급이 과잉 공급이고 만약에 바이어가 적으면 사실은 이제 바이어가 우세한 시장이 되죠. 작년에 사실은 그 최저 트랜잭션이었어요. 48년. 네, 최저 트랜잭션 작년. 그래서 많은 랜더도 문 닫고 에스크로 회사들도 문 닫았는데, 그 이유가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자가 뭐 8%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은 집을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코비드의 2% 때는 오픈하우스 하면 100명이 줄 서 있어요. 오퍼 막 한 30개, 50개 기본이에요. 30만 불 올라가고 있죠. 이자 낮으면. 근데 이자가 8% 되니까 아무도 안 사요. 지금은 이 집이 뭐 100만 불이 넘어가는데 8%라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랑 8%랑 12%.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이면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렇죠. 하든지 뭐 그러는데 아주 현명하신 생각. 아주 네.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바이어는 지금 못 보죠. 페이먼이 네. 4%일 때 8% 못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페이먼이 몇백 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랑 반대로 생각을 해야 사실은 돈을 벌죠. 가격이 뛰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2% 3% 때 5% 주고 전 샀거든요. 지금 그것도 팔 때는 2배로 남기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자에 연연하면은 못 그렇죠. 사고 그때 2.5%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이자가 올라가는 내가 계산할 때 이자 1% 바뀔 때 페이먼트가 40불인가 밖에 차이 안 나죠.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분만 작년에 다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자가 이제 8%니까 다들 바이어가 벌벌 떨고 못 샀어요. 그러다가 6%가 올 초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1월 달부터 그냥 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홀드하고 있다가 1월 달부터. 올해도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선거가 끝나봐야 4%로 갈런지 아니면 12%로 갈런지.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더 뭐 올리진 않는다고 하니까 두고 보시죠. 공부만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그리고 특히 이자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늘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이. 근데 약간 정말 코비드 이후에는, 그 전엔 되게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코비드 전에는 그냥 이자도 한 3-4% 되고 손님도 딱 적당했어요. 바이어 적당하고 셀러 적당하고. 근데 이제 공급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공급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이어 쪽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는 진짜 힘들었어요. 특히 코비드부터. 그때는 뭐 멀티플 오퍼를 아무리 넣어도 억셉이 안 되고, 뭐 텀도 뭐 어떤 거는 노 컨틴전시. 노던 캘리포니아는 그때 당시 이미 노 컨틴전시였어요. 그냥 오퍼 들어가면 디파짓 뺏긴다, 캔슬하면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데는 뭐 노 컨틴전시인데 뭐 3데이 컨틴전시 이런 거 있어요. 이틀 컨틴전시 주고. 그럼 바이어들이 아무리 집을 열심히 체크를 하고 오퍼를 뭐 7개, 10개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르자 이러고 막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르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그때 당시는 공급도 적지, 바이어도 많지, 이자도 낮지, 뭐 어마어마했죠. 근데 코비드 전 이제 약간 이후에 계속 그 가버먼 정책이 바뀌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발생을 하니까, 외부 환경 요소가 발생을 하니까,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부터 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알아서 내, 이제 셀러는 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시작이 바뀌어요. 아시다시피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다시피.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바이어는, 특히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는 이자도 물론 뭐 6%에서 내지만 플러스 뭐 2% 클로징 코스트 내죠. 엘리스트, 론비하고 뭐 다 하면 한 2% 나와요. 거기다가 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한 2% 또 내야 되지. 1-2% 낸다고 치면 아무리 싸게 해줘도 2%는 받을 거예요. 받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확 올라가니까 진짜 그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는 집 사기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고, 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공급이 그때 많아지겠죠. 7월 달부터 이제 내가 커미션을 더블로 안 줘도 되고 셀러만 딱 줘도 되면 나는 이제 그때 팔 거야 하고 5월, 6월, 7월을 안 팔고 버티겠죠. 7월 달부터 이게 확실하게 이제 합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아직 그 쿼터 어프로벌 펜딩이에요. 7월 달에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하우징 인벤토리가 2022년도도 계속 이제 여전히 낮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계속 그 인벤토리는 계속 낮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림 포 올이라는 프로그램이 4월 달에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중에 집을 사야 돼요.
3개월 안에 바우처 받은 사람은. 캘리포니아만 다운페이를 250 밀리언을 줘요. 캘리포니아만. 그러면 이 20%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3개월 안에 사야 돼요. 근데 퀄리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됐다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20% 다운을 누가 주는데 무조건 사야죠. 누군가가 먼틀리 페이먼이 확 줄고 뭐 PMI도 안 내고 이건 뭐 당첨만 됐다고 하면 이건 당첨이에요. 또 로러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250 밀리언이 이제 싹 풀리면서 다운페이를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또 신청자가 몰리겠어요. 이게 됐다고 하면 사야 된다고 하니까. 샌브라지노 카운티가 액티브하겠네. 어디가 됐든, 예, 그쵸. 이 1밀리언까지니까 이제 그 언더로 되는 집들은 다들 이제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왜냐면 공급이 셀러는 지금 쥐고 있을 거잖아요. 많은 셀러가 한 30% 정도는 쥐고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7월 달에 내놓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5월 달부터 집을 아무리 찾아도 집이 안 나오면 바이어들은, 특히 이 드림4 바이어는 가격 깎아서 안 사요. 그냥 내 거 무조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SEG 플러스 뭐 감정 컨틴전시 없이 막 가격을 무조건 올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난리 나요. 파시려면은 딱 셀러가 팔겠다 그러면 6월 말 7월 초 그때는 확실하죠. 6월 말 그 정도 5월 6월 올라가는 거 봐서. 그래서 이제 드림4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미 1월 달부터 지금 멀티플 오퍼가 막 들어오고 캐시 바이어가 막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런 이 론 바이어는 항상 캐시를 이기기 위해서 또 더 써요. 론 바이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라는 게 마켓 컴패리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이번 달에 이가 1밀리언에 팔렸으면 그게 또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감정도 또 문제없이 가는 거. 이게 원래 80만 불에 올라왔는데 100만 불에 팔렸어. 그럼 이게 100만 불이 또 다시 베이스 밸류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5월, 6월, 7월 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 포캐스트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8월 달, 7월 달부터 이제 막 공급이 그때까지 쥐고 있다가 셀러가 나는 이제 에이전트 커미션을 3%만, 3%만 줄 거니까 그때 내놓을 거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셀러들이 있고, 바이어들은 사실은 살 거 다 샀어요. 그때 8월 달은 백투스쿨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하우스 진짜 아무도 안 와요. 그 주에 확. 그래서 7월까지가 사실은 절정. 그러다가 백투스쿨 하는 그 8월 첫째 주부터는 그냥 전멸이에요. 8월, 9월. 안 와요. 잘 안 팔려. 그럼 그때 근데 쥐고 있던 바이어들은 내가 이거 그때 커미션 조금 아끼려고 그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셀러들은 물건이 많고 바이어가 이제 싹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는데, 조금 전에 그랬죠. 올라가면 그게 또 베이스가 된다고. 근데 이제 그때 떨어지지. 왜냐면 바이어가 없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깎아서 사면 네. 물건이 없어 또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깎아서 사면 또 그게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8월, 9월이 사실은 내려갈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이때 이자가 또 관건이긴 하죠. 이자 팩터가 있으니까. 이자가 그때 만약에 좀 낮았다 그러면, 더 낮아졌다고 하면 그냥 봐야 돼. 그래도 좀 사볼까? 이렇게 하면서 바이어가 올라오는데, 이때 이자를 갑자기 뭐 7, 8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갑자기 바이어가 더 없어지고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올 겨울은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 같고, 일단은 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거는 6월, 7월, 8월 그때가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일즈는 높고,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예요. 안 팔고 안 삽니다. 이자가 높으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이그지스팅 셀러도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못 옮겨요. 너무 높으면. 딴 데로 가도 팔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운사이징 하거나 더 외곽으로 나가거나 무조건 줄이거나 캐시로 사거나. 그러니까 공급도 없고 이자가 높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들도 수요도 완전히 줄죠. 더 너무 비싸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리스팅 브로커를만 이제 아직 펜딩 페더럴 코트 어프로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7월이 될지가, 이건 이미 끝났어요. 이게 리스팅 에이전트만 셀러가 이제 합법적으로 페이먼트 커미션을 줄 수 있다는 건 사실 끝났는데, 스타팅이 줄라이 2024인데 이게 날짜가 뭐 조정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아직. 그다음에 no longer will be responsible for paying both their own agent and the buyer's agent.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buyer's agent까지 B를 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때 달라지는 내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이제 열심히 셀러를 찾아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아주 이렇게 이런 자기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리스팅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을 받아서 최소한 이게 좋은 매물, 싼 매물이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징을 예쁘게 하고 가격을 낮추겠죠. 엄청 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걸 원래는 기본이긴 해요. 가격을 낮춰서 많은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땡기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그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진짜 뭐 배알류가 1밀리언인데 막 70만 불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날 오픈하우스에 200명씩 와요. 그날 오픈하우스에. 이 가격이 맞냐 계속 전화하고. 얘는 이메일로만 답해. 전화도 안 받아요. 이 리스트에서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가격의 이 디퍼런스가 1밀리언 될 때까지 오퍼를 계속 비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알려줘요 또. 지금 받고 있는 게 90만 불이라서 그 이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알려줘요. 결국은 1밀리언 어라운드에 팔겠죠. 네. 그렇게 할 때 이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제 완전히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마켓 레이트, 밸류보다 약간 낮게 내는 건 사실은 그 기술이긴 해요. 그게 전략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이제 낮게 낮췄다 해서 그 바이어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겠죠.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하는 리스팅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바이어가 많이 불러 모으면 이제는 세퍼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그러면 바이어한테 너 이 집을 사게 하려면 나한테 커미션 얼마를 줘야 돼. 그럼 이제 바이어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진짜 이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랑 계약을 맺게 되죠. 뭐 6개월이든 1년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커미션을 그래 너는 얼마 줄 거야. 이제 비딩이 들어가요. 1% 줄래? 2% 줄래? 이렇게. 소설은 다 써주는. 그럼요. 항상 모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머리가 트인 에이전트들이 변호사가 바빠지겠어요. 많아지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NAR 세틀먼트 엔타이트러스트 그것 때문에 이 캔자스시티 미주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 3-4개 브로커리지 아무한테나 가도 셀러는 다 그 모든 브로커리지에서 6% 아니면 안 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다 담합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퍼센티지를 세팅했냐라고 하고 사실은 패소했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NAR에서 세틀먼트 한 개 그러면 우리가 1.6 빌리언을 줄 테니까 이거로 하고 대신 우리는 앞으로 바이어즈 에이전트 커미션을 MLS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셀러한테 초이스를 이제 리스폰서블을 이제 빼겠다라고 한 게 사실은 이제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 2020년부터 1월, 2024년 1월까지 최근 상황이죠. 최근 상황. 그 노란색 차트가 미디안 리스팅 프라이스 중간가예요.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플로우. 그러다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2023년 말. 그러니까 최저 트랜잭션 기록하고 많은 렌더들이 문 닫고 리파이낸스도 못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문 닫고 에스크로드를 축소하고 한 요 시기가 이제 2003년 작년 말이에요. 이 팩터는 사실은 2년 정도 전까지 계속 그러다가 못 버틴 거예요. 2022년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2003년에는 정말 너무 8%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미디안 하우스 프라이스가 내렸다는 얘기는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셀러가 가격을 내리거나 깎아줬거나 어떻게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바이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즈 투 셀 이렇게 써 있어요. 파란색은 이 집을 파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15일 왼쪽에 2020년 계속 15일 뭐 10일 이렇게 오다가 2021년 22년 이제 거의 한 평균이 7일 집 내놓으면 7일 안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특히 코비드 같은 때 이럴 때 뭐 아니면은 그 전후 상황 그때쯤에 심했을 때는 올리자마자 그날 나갔어요. 그 집이 펜딩. 한 2시간 만에 펜딩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가 올라가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바이어가 몰리면 몰릴수록 그 집은 이제 어쨌거나 금방 팔리게 돼 있죠. 자, 2023년 1월 심각했어요. 30일 2달이 돼도 집이 안 팔렸어요. 2달이 돼도. 그래서 요 이자 팩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대신 하우징 프라이스는 그렇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days on the market. 그러니까 이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디엔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만약에 이랬으면 뭐 벌써 오르락 내락을 엄청 했을 건데 부동산이니까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월은 드림포 어플리케이션 받는 날이고요. 4월 말까지. 5월, 6월, 7월은 바이어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세퍼레이트 커미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서 에이전트들도 사실은 왜냐면 자기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에이전트가 처음에 살아남기가 좀 더 어려워지죠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려면 사실은 전문적인 더 에이전트들만 사실은 거의 살아남게 되고요. 바이어즈 브로커로 사실은 혜택을 보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생기는 것들 이제 비즈니스나 커머셜 브로커리지를 하시는 이런 에이전트들은 좀 더 장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많은 바이어들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이런 거 찾아줘 아니면 비즈니스 매물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계약 같은 거 안 맺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유능한 정말 잘 찾아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은 이제 거절하죠. 저랑 컨트랙 안 하면 저는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피는 얼마 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이 액티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서 바이어한테 받아야 돼요. 더 니고시에이션이 들어가겠죠. 바이어즈 에이전트한테 원래 2%라 그러면 뭐 1%만 줄게 이런 식으로 바이어들이 더 안 그러면 나 그리고 이제 많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리스팅 에이전트는 자기한테 직접 오면 내가 너 바이어즈 커미션을 1% 주거나 아니면 0.5%만 받을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는 사실은 그 1%나 0.5%를 받고 이 매물과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거기에서 시장이 생기죠. 사실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그냥 쇼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바이어즈 에이전트는 손님의 디파짓을 보호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셀러 쪽하고 최대한 협상을 해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크레딧 같은 거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리스팅 에이전트는 항상 이게 듀얼을 하다 보면 양쪽의 그 인트레스를 완전히 100% fully 이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잘못된 리스팅 에이전트를 만나게 됐다 바이어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긴 하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관한 어드바이스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인스펙션 합부터 이제 들어갔을 때 감정부터 들어갔던 모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디파짓 보호 이 컨팅전시 가지고 엄청 밀고 땡기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이제 뉴 에이전트인데 정확한 멘토를 못 만난 그런 뉴 에이전트라 그러면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끌려가지고 시간이 이게 지나도 괜찮거든요. 이틀까지는 저희가 그 노리스 투 바이 퍼폼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을 받기 전까지 이번 주까지 뭐 인스펙션을 무조건 끝내야 돼. 뭐 7일 안에 끝내야 돼. 근데 한 이틀 지나도 괜찮거든요. MVP를 안 받으면 노디스 투 바이어 퍼폼이라는 그런 서류를 안 받으면 그로부터 이틀이 또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또 리스팅 에이전트는 계속 협박하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나 우리 벌써 바이어 3명 있어. 이거 에스크로 깰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손님 이거 사인하셔야 돼요 하고 사인하면 그냥 이거로 관련된 물론 그 컨틴전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스펙션, 감정, 뭐 로운 다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시 캔슬했을 때 디파짓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론이 안 되면도 디파짓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 론 컨티뉴어스 리무벌 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렌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또 예전에 무슨 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 분하고 뭐 어떻게 잘 아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의 소개로 그래서 집 2개를 그쪽에서 이제 론을 받아서 사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론 컨티뉴어스 리무벌 해도 되나요? 이제 다 모든 게 팩터가 다 끝났고 어프로벌 났나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프로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오케이 하시라고. 론 무조건 나온대요. 근데 그 클로징 해야 되는 시간에 뭐 HOA 뭐 계산이 잘못됐다는 등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이제 컨티뉴어스 리무벌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런 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 저도 한번 당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보험회사가 2,500불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커버를 해준다. 그래서 2,500불 할 수 없이 줬어요. 그랬더니 저 해가지고 은행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2,500불만 보험회사에 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손님은 집 2개 걸려 있는데 지금 뭐 모든 컨텐츠 이미 다 리무벌 끝났죠. 그래서 렌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 랜더는 프리비어스 랜더는 전화도 안 받고 잠적했어요. 그리고 셀론 이미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하나는 정상적으로 해서 빨리 끝냈고 나머지 하나는 하드머니 썼어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드머니 써가지고 클로징을 하는데 그래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2주 반인가 걸렸어요. 그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징을 했는데 2주 반인가 걸릴 때까지 셀러는 그 펄 DM을 요구를 해요. 니네가 계속 익스텐션 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에 150불씩 200불씩 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어그리하고. 그러니까 이 랜더 선택이 잘못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사시긴 하셨지만 이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뒷바짓이 날아갈 뻔했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우울한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보시면 돼. 표정이 많이 굳었어. 그래서 이제 항상 경험이 풍부한 랜더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랜더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자기네 그 펀딩하는 레벨에 가서 너가 입김을 해서 안 되는 론도 될 수 있는 그런 저기 포지션이 있는지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많은 특히 뱅크 랜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익스피리언스가 저희가 보통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 다큐멘트만 콜렉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사람이 뭐 BOE로 가야 될지 아니면 뱅크 스테이먼 론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빨리 잡아서 이분한테 서류를 요렇게 주세요. 이 방법으로 가시는 게 이자도 저렴하고 클로징 코스트도 좋고 다 좋습니다라고 사실 앞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에스크로에서 대충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다 언더라이팅 다 걸려요. 언더라이팅이 뭐 이 서류 갖고 와라. 아 이거 안 돼. 론 안 돼. 뭐 이 뱅크 스테이먼의 이 펀드는 뭐냐.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또 계속 고생만 하고 결국은 론 때문에 또 이런 그 피를 또 익스텐션 피를 또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셀러가 이걸 클로징 하려고 하니까 익스텐션 해주는 거지 셀러는 그 날짜에 맞춰서 클로징 못하면은 사실은 그냥 그 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 퍼폼 그 레터 주고 이틀 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니네가 날짜에 클로징 못했잖아 캔슬해 이렇게 하고 캔슬레이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특히 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베스먼트 프로퍼리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재민 선생님이 LA하고 OC 아무리 찾아도 매물이 5,000불 한 달에 5,000불 렌트 받는데 얼마라고요? 거의 1.5. 1.5래요. 한 달에 5,000불 받는데 50만 불에 내는 LA OC는 답이 안 나온대 유닛이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물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뭐 뉴 리스팅, 백건도 마켓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유닛들 특히 이렇게 프리웨이 근처 테넌트들이 일 끝나고 멀리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좋은 동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학군 좋은 데를 그렇게까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리웨이 근교 앞으로 개발 지역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인데 너무 많이 안 내려갔어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온타리오 애비뉴가 사실은 마지노선인 선상이에요. 여기 이상은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고 요 밑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아시안도 많이 살고 백인 동네예요. 여긴 다. 사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백인 동네예요. 코로나는. 근데 차가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서 백인 동네고 이 산 쪽은 뭐 어마어마한 비싼 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라시에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어마어마한 비싼 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리저브로가 있고 요 카알코 길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차가 막힌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밑으로 가시는 분들. 이쪽에 오렌지 크레스트 여기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UCR이 여기 있어요. UCR이 많이 있고 미션 그로 이쪽도 굉장히 많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이 동네가 앞으로 개발 지역이고요. 이쪽으로는 다 개발이 끝났고 이쪽으로도 계속 뉴홈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났고 여기는 나쁘지 않은 동네인데 여기가 약간 산 쪽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앞으로 개발 지역이고 그래서 이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프로퍼티 디테일이 지금 4유닛, 3베드, 2베스, 3베드, 2베스, 3베드, 2베스, 1베드, 1베스 이렇게 해놨고 그쵸? 지금 이제 비어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깥은 약간 이제 산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산 에어리어는 아니래요. 그리고 프레이에서 가깝고 멀지 않고 그리고 집은 2022년에 2월 빌트예요. 그래서 지은 지 별로 안 됐고 가격은 이제 1.4인데 아까 에스티메이티드 먼틀리 코스트가 이거는 코스트고 이게 아까 페이먼트를 보면 약 한 6,800, 9,800 거의 한 10,000불 약간 안 되게 들어올 수 있는 집이죠. 10,000불 약간 안 되게 들어오면서 원포인트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굉장히 그 인컴 수익은 좋은 거고 지금 이제 테넌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닛이 되어 있고 뭐 집은 깨끗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돼 있고 굉장히 집이 밝고 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여기가. 새로 진 거예요. 네. 22년에 네. 기본에 조그만 집이 있던 데다가 거의 저건 새로 이렇게 뒷마당 넓은 거 아주 좋아하지. 네, 땅이 엄청 넓으니까. 지금 이 투자 매물 같은 경우에는 땅이 45,738. 네, 원에이커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렌치는 렌치 스타일인데 이제 4유닛으로 나눠놓고 뒤에다가 하나 더 지으셔도 되겠죠. 이 뭐 유틸리티 다 들어와 있으니까. 동네가 없는데 저기 산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바로 밑으로 해갖고서는 꽤 괜찮은 동네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저 집은 조금 더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마리화나 키우는 사람들이 저기 마리아나는 요 동네선 잘 안 키우고 히스페리아로 올라가요. 뭐 그거는 기도원 하셔도 돼요. 기도. 기도원 찾는 사람 저거 해도 되겠다. 갑자기 생각나네. 저 바로 밑에가 동네잖아요. 저기가 괜찮은 동네. 여기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고. 더운 동네가 많아요. 가격이 싸니까. 에어컨 다 돼 있고. 그리고 네. 공간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요런 리스팅이 하나 있고. 자, 여기는 이제 60번 프레이 선상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지금 뉴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주변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벤뷰렌 길에 있고, 벤뷰렌 길이 여기를 다 이어준 아주 큰 길이에요. 이쪽으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온타리오 렌치, 이스트베일, 치노 다 개발 지역이고요. 여기 맨날 말씀드렸듯이 그 치노하고 이스베일은 거의 뭐 세컨 얼바인 이래가지고 엄청 잘 지어놨어요. 그 플랜 도시계획 굉장히 잘 해놨고 여기에 이거 들어오잖아요. 거의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여기 빈대 햄널하고 레모나이트 개발되어 쇼핑몰 엄청 대형 쇼핑몰로 이미 프로젝트 인타일먼 다 끝났고 이쪽으로 이제 대형 쇼핑몰 되고 땅 찾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땅 파냐 막 이랬는데 절대 안 판대요. 이 땅 주인이 나한테 20년 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 축구장 축구장 쪽은 요 밑에 파크로 되어 있고 엘레나 루즈벨트 지나게 요쪽으로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요 길 쪽으로 그리고 스포츠 파크 여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개발 굉장히 많이 됐죠. 근데 이제 넥스트 개발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시거나 이제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이제 이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넥스트 개발 지역. 여기에 그 몇 년 전에 제일 큰 코스코도 들어왔고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는 거기 웨어하우스지. 여기 웨어하우스 2 밀리언 스퀘어 피지 있어요.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잡이 크리에이트 되는 데 사셔야 돼요. 레지덴셜만 많아지면 사실은 트래픽만 많아지고 잡이 많은 데를 다 체크를 해서 사셔야 되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쪽으로 모렌드 밸리 215번 이쪽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이 60번 선상으로는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아리조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이어지고 있으니까 잡이 계속 크리에이트 되는지 이제 그런 팩터를 사실은 보면서 가긴 그리고 이 60번 선상에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렌초도 그렇고 온타리오 렌치 지금 계속 엄청 개발 많이 되고 있고 이스베일, 치노 요즘에 또 넥스트 개발 지역 폰타나 그다음에 후르파 밸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밸리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프리웨이 선상 여기 잘 보시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옆에 보시면 벌써 뉴홈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땅이 넓은 걸로 봤어요. 땅도 여기 거의 한 42,000 스퀘어 피지 정도 되고 쿼드플렉스고 4유닛이고 이어 빌트는 좀 있지만 그래도 2베드 1베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3베드 1베스, 3베드 2베스. 그리고 이제 렌트가 지금 굉장히 싸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제 테넌트가 나가면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조금 더 좋은 렌트 수익을 받을 수 있겠고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렌트 컨트롤 있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 없어요. 오렌지 카운티 이런데. 네. 커서 2층으로 해가지고 컨도를 그냥 쫙 지어도 디벨롭 하실 때는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긴 하죠. 땅이 크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로케이션이 좋아요. 근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또 매물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인터레스팅한 매물이에요. 이거는 또 61만 5천. 여기 보시면 UCR이에요. 여기가 UCR. 여기 요즘에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벤트홀부터 뭐 뮤지엄 뭐 플러스 뭐 랩 하는 거 레버토리부터 뭐 아주 많이 건물을 짓고 있대요. UCR이.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친구가 여기서 일하거든요. UCR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펀드를 이 많은 이런 퍼실리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놀랍대요. 10여 년 일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게 유니버시티 애버뉴에 있는 선상에 있는 이제 매물이고요. 가격이 61만 5천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지금 여기는 11,300
땅은 4만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프로퍼티 디테일을 보면 지금 1,400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10% 조금 넘게 지금 이 빌딩 에어리아예요. 예, 땅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유닛이 2개밖에 없어요. 원베드 원베스, 투베드 원베스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이제 콘도 단지가 짓고 있고 이미 예, 여기에 서브젝트 매물. 이게 길어가지고 어제 오신 분도 이렇게 일자로 하나씩 쭉 학생 애들을 위해서 원베드 원베스나 투베드 원베스로 그냥 기숙사처럼 이렇게 쫙 일자로 짓겠다 뭐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되고 기니까 옆에 지금 이미 그 콘도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동네도 뭐 계속 여기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예,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있다는 점 이런 거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이어의 커미션을 내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내주고 있으니까 6월 전에 뭐 제가 이제 다른 바이어분들도 항상 지금이라 그래요. 항상 너무 이 프라이머리는 특히 그냥 뭐 이자 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필요하실 때 사셔야 되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항상 부동산은 지금이 적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팩터나 요소를 잘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게 시간이 참 애매하고 언제 살지 너무 또 이거를 그 또 많은 생각에 또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잘 맞추셔야 돼요. 어쨌건 예, 잘 맞추시고, 그리고 항상 그 원하는 그런 또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은 계속 주시하다 보면 딱 그때 이제 괜찮은 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 항상. 그래서 어쨌건 이제 부동산으로 많은 이제 에퀴리와 또 그 앞으로의 노년에도 많은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